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9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격주로 만나는 정치구단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장하셨어요? 김장을 광주 MBC 주최로 크게 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네, 광주 MBC에서 김치 대전을 크게 하더라고요. 예. 아주 잘하셨고, 네네. 해남 배추, 네, 해남 맞아요. 절임 배추로 하세요. 그거 김장 담궈가지고. 김치, 예. 김치 사 먹으려면은 이만큼 김치, 예. 해남게 최고입니다. 예. 그거 다 담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예. 김남권 MBC 사장이 아주 김치에 대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굉장히 광주 MBC가 노력하는데 네. 꼭 성공하기를 빌고 배추는 해남 배추로, 해남 절임 배추로. 오케이. 자, 김치대전은 유튜브에 광주 MBC 김치대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먼저 새벽에 저도 어제 12시 한 반, 1시 정도의 결과를 보고 잤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 2030 실패했습니다. 근데 표차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어허. 대통령 등 모든 정부가 수고를 했고 네. 특히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심혈을 바쳐서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완패를 하고 보니까 윤석열 외교가 또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국정원이 엉망인데요. 네네. 119대 29가 나올 수 있도록 국정원 해외 정보 네트워크는 무엇을 했는지 이러니까 국정원이 바로 서야 된다.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네. 도대체 국정원은 이런 정보를 다 파악해서 우리 WTO 사무총장 또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정부에 제공을 합니다. 네. 어렵다. 여기는 안 된다. 어쩐다. 이게 119대 29 1차에서 이게 뭡니까? 네. 그 3등한 거 표 흡수한다고 해도 안 되는 표차였습니다. 3등 로마가 17표밖에 못했어요. 네. 이건 진짜 개망신한 거죠. 뭐. 네. 국민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국정원장 1차장, 2차장 일괄 사퇴받았다는 거 경질에 가깝다는 다 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질이죠. 그렇지만은 국정원이 바로 서야 해외 정보가 바로 서는 거예요. 네. 대북 문제나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국정원인데 도대체 우리 외교부는 우리 총리는 우리 대통령실은 새 빠지게 고생하고 119대 29 이걸 국민한테 안겨줘요? 아무리 고생을 하고 잘 싸웠지만은 네. 이건 너무한 결과고 저는 윤석열 외교의 실패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십 이 4대 실패를 가져왔다. 또 확인했다. 그리고 국정원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좋은 원장을 빨리 선임해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처음에 이제 졌지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졌지만 잘 싸웠다고 말씀하시길래 부드럽게 나갈 줄 알았더니. 아니 잘 싸우면 고생했죠. 네네.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 같은 분 뭐 얼마나 이재용 회장, 구광모 회장, 정의선 회장, 다 동원했죠. 신동빈 회장. 본래 제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WTO 사무총장을 처음으로 당선시킬 때도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고생했지만 제가 비서실장 하면서 외교부 장관, 복지부 장관만 밖으로 뛰게 하고 외국을 나가게 하고 전부 기업 총수들이 다 도와서 했어요. 네. 그렇지만 아니 이런 정보를 정보가 모른단 말이에요. 대망신시키는 윤석열 외교 실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교 실패,
국정원 인사 실패, 외교부 내에서의 역할도 실패, 다 실패네요. 그렇죠. 네. 에이, 하나는. 네, 뭐 아쉬운 결과를 또 아침에부터 또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남 배추 얘기를 했는데 그거나 쭉 했으면 해남 배추가 말이죠. 중부지방보다 한 달을 더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네. 튼튼해. 묽어지지 않아. 알겠어요. 단단해. 알겠습니다. 미네랄도 많고 알겠어요. 해독 잘하니까 항암 물질도 해남 배추보다 엊그제 이제 어제 더 핫한 게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가방 문제입니다. 그건 우선 네. 그 목사나 배우가 나빠요. 의도가 나쁘다. 의도가 나쁘죠. 그런 함정 수사도 요즘은 하지 않고 이 불법적인 일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 여사는 그걸 덜컥 받죠? 돌려주지 않았다. 아니 왜 그런 걸 덜컥 받아요? 나는 이 목사 배우 세력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걸 덜컥 받은 김건희 여사 돌려주지도 않고 국민한테 어떻게 설명해야죠? 양비론적 얘기지만 함정으로 그렇게 사기 선물을 제공한 목사나 그 배우 세력도 나쁘지만은 그러한 선물을 덜컥 받는 김건희 여사도 적절하지 못하고 왜 그걸 또 안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줘야죠. 나쁜 놈들이 줬으니까 우리는 속아서 받았다? 속아서 받은 것도 잘못이죠.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배추 얘기하자니까. 네. 배추 얘기는 그만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질문하세요. 자, 다음은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제 제3지대의 역할론을 본인이 이제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까지 1년 반간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폭정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했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안에다는 총질하고 밖으로는 얘기하라는 것은 옳은 민주당의 전 대표의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과거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창당할 때 열린우리당 창당을 반대하면서 끝까지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8인에 소위 이낙연, 박준영 지사, 박광태 시장, 돌아가신 김효섭 의원 등 이분들이 끝까지 꼬마 민주당으로 남아가지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실 때 통합을 했습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사과해라. 그리고 열린우리당 창당한 것, 분당한 것 사과해라. 해서 김원기 의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런 과거가 있어요. 정권 재창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분열이 나쁘다는 것을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이낙연 전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 언론들을 보더라도 전부 분당의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내부 불만이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를 당당히 만나서 공개 비공개로 요구할 것 요구하지만은 이런 국민들이 당원들이 염려하는 일은 안 해주는 그런 이낙연을 바라고 있습니다. 합쳐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입만 버리면은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결이다. 강한 민주당이다. 윤석열 독주 정권에 투쟁하는 민주당이다. 그래야 내년 총선 승리하죠. 이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아침 경향신문의 김부겸 네.
전 총리도 인터뷰를 했던데 굉장히 생산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당내 소통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보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제가 수백 차 얘기를 했지만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의석 하나하나를 중시하고 의원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이낙연 대표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이런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분열하지 말고 뭉치자.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이기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세 가지 다 흥분하네요. 네, 다 흥분하시는데 흥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아이템이고요. 하지만 이제 단결로 가기에는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천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공천은 지금 보십시오. 공천을 두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끄러워요. 네. 싸워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얼마나 싸웁니까? 대표가 나는 울산이다. 가서 의정보고 하루에 3번 하면서 대통령 팔아먹잖아요. 네. 윤심 발휘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한다? 밤 9시 10시에 너 가서 서너 시간 만난다? 거기는 더 싸워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막말 파동으로 오늘 또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러한 부모 탓하는 그런 막말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제가 싸웠지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네. 왜? 우리는 당하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것을 공격할 것은 공격하고 싸울 건 싸워야지 바보 같은 짓거리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밤낮 친명이다 비명이다 수박이다 개딸이다 이걸 가지고 돼요? 저는 개딸들이 저렇게 과격하게 하는 것도 나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이 있으면 좀 자숙시켜라. 물론 이재명 대표도 자숙을 시키지만은 듣냐고요. 그런다고 지도자들이 분열을 방지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지. 분열해서 또 실패하고 또 대통령 뺏기면은 이런 나라가 돼서 돼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투쟁하는 그런 이낙연 전 대표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단결입니다. 민주당의 단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민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남의 민심을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제 눈치를 보게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을 호남의 민심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해남에서 12분의 민주당 고참 당원들이에요. 그 중에는 한 분은 현역 군의원이고 한 분은 전직 군의원인데 12분의 의견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기는 이낙연을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한다. 나머지 11분은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낙연을 지지한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면은 뭉쳐서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권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올 것도 아니냐. 저는 대의원 문제, 대의원을 폐지한다고 그래서 왜 내년 8, 9월에 할 일을 지금 가지고 말썽을 삼느냐. 분쟁을 가불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말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이 없어요. 60대 1인데 네. 국민의힘도 그걸 줄였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20대 1로 줄였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결에 대한 극차를 줄였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폐지한다.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막말하고
저런 일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민주당이 한심하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 정력 있고 그 열정이 있으면은 총을 앞으로 쏘라. 왜 옆으로 쏘냐. 거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총선의 승리가 우선이고 제일 중요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문제는 대통령 뺏겨가지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대중 총재는 79석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로 115석을 가지고 정권 재창출, 노무현을 당선시켰어요. 180석을 가지고도 대통령을 뺏기니까 이 꼴 됐지 않냐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단결하고 강한 민주당이 되고 윤석열 독주 정권에 투쟁하는 민주당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침에 너무 혈압이 올라가셨는데 마지막은 조금 혈압을 좀 낮추는 걸로. 인요한 혁신위가 30일에 이제 본인들의 생각을 정식적으로 이제 안건으로 올릴 건데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인요한 혁신위는 조기에 그냥 문 닫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는 생명이 다 했어요. 아, 다 끝났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은 잘했어요. 뻥뻥거렸어요. 안 될 일을 뻥뻥거린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그러한 정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목을 했고 언론도 대서특필히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원수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부모적인 원수라고 하는데 부모 탓을 해가지고 일거에 갔는데 이것을 이슈화시키기도 전에 혁신위를 통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공식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언론의 앞에 서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민주당이 촉구를 해야 되는데 네. 밤낮 자기들은 암컷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당하면서도 그런 좋은 호재를 하나도 살려내지 못하는 이 바보 민주당 진짜 한심해요. 네. 그렇지만은 인요한 위원장은 본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도 안 되고 집행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뭐 혁신의 역할은 의견 제시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거래로 끝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예, 너무 오늘 목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방송 또 많은데 예. 제가 광주 MBC한테 열을 냈어요. 해남 배추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